경찰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총기 사용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합니다.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 검색을 실시하겠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법 집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네, 경찰이 사상 처음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 겁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께 여쭙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 자체가 묻지마 난동을 좀 억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네. 있을 수 있는데 예. 얼마나 장기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네. 말하자면 전쟁을 할 때도 예비대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진대에 있는 앞에 있는 싸우는 사람보다는 예비대가 중요한 거는 경찰이 지금 전체 투입됐다고 했으면은 보통 한 사이클 들어가면 4, 5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 5일 들어가는데 전체 경찰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정확히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이게 계획을 짜서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가 나왔을 때는 전환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면은 예. 확실히 이런 범죄자들한테는 어떤 확실한 경고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론적으로 잘하시는 거지만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하다. 이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가야 한다. 네, 그런데 현장 경찰들은 회의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승재훈 의원님, 네. 왜 경찰들은 회의적이죠? 제가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보통 우리 경찰관들이 범인을 제압할 때 범인을 제압하는 방법을 가지고 조금만 과잉으로 범인을 제압하면 모든 단체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경찰이 과잉질합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의 마음을 좀 읽으시면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법원도 똑같은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법원도 똑같은 판단을 하는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기와 저희 집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이 들어가는 걸 한 방 딱 때렸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쓰러지면 그때부터 뒤에 나오는 다시 공격하는 것은 과잉방어라 그래서 정당방어를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경찰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윤희근 청장이 저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일선의 경찰의 입장에서는 정말 테이즈건 쏘고 만약에 무기류를 사용했을 때 그로부터 받는 어떤 가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모든 어떤 단체들이 이게 과잉진압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분명히 면책 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다 보니까 경찰관들의 이런 어떤 애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또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건데요.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이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싶은지요. 현장에 바로 이런 어떤 소란을 피우고 어떤 칼을 들이대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는 피하는 거, 그다음에 네. 신고하는 거, 주변 사람을 도와주는 거. 가장 먼저는 같이 소리를 질러주는 것, 같이 막대기라도 두들겨 갖고 시선을 분산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작지만은 우리 그 고등학생들 청년은 했습니다. 분당역에서 도와주고 했죠. 작지만은 우리가 같이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고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판단한다면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네, 이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